안녕하세요, 김한중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메르세데스 벤츠 카페입니다. 벤츠 카페라고 하면 왜 카페야 도대체? 라고 하실 텐데 들어가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여기 진짜로 카페예요. 아, 행사가 막 시작됐네요. 비디오 보여주신대요. 네,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듣고 이제 시승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이동하기 전에 잠깐 살펴볼 건요.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차들 가격이 7,200만원에서 8,300만원까지예요. 엊그제 시승했던 GV80이 이제 8,300이잖아요. 아, 이거 뭔가 그 가격의 이 차 아니면 그 가격의 그 차 살짝 갈등되는데요. 실제로 이 차가 가진 가치가 그만큼 높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뛰어난 점을 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시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시죠. 아, 근데 이 실내가 진짜 밤에 보니까 더 멋있네. 이게 사실 벤츠 인테리어는 그냥 넘사벽 인테리어가 된 것 같아 이제. 근데 멋있긴 한데 진짜 멋있는 게 아니라 화려하지. 너무 화려하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알록달록한 느낌? 어떻게 보면 좀 싼티가 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아, 네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누구길래 지금 이렇게 속 시원히 말을 잘해주냐? 이 사람의 자기소개를 해달라.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찬. 아, 임재범 이름을 빼고 옛날 블로그 이름으로 그냥 가려고. 왜 임재범을 빼세요? 그 임재범이라는 그 그것보다도- 네임밸류가 어마어마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이게 어떡합니까? 지금 보니까 네. 차가 네. 외형도 앞모습은 다 바뀌었고 네. 뒷모습 전체적인 라인은 똑같은데 네. 이제 브레이크등 라인이 미등 라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램프가 다 바뀌었네요. 네, 다 바뀌었어요. 사실 전하고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뭔가. 분조등이랑 램프랑 네. 그릴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요. 하단 에어 인테이크도 바뀌었고. 네. 근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나 바뀐 게 내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센터에 10.25인치 모니터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 여기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전부터 있었어요? GLC는 없었나? 예. GLC는 없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이전에 없었어요, 이것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차가 이전 모델도 차값이 7천 8천만 원이 되는 차가 헤드업도 없는 차였어요, 지금까지? 벤츠가 헤드업에 되게 각박했어요. 헤드업을 안 넣어줬어. 그만큼 이제 많이 남겨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벤츠 입장에서는 이건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필요하냐. 그러면서 S에 넣으면 필요 없는 S에 넣고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네. S부터 넣기 시작하는 거죠. S부터 이제 최첨단을 하나씩 도입해보니까 이게 널리 사용될 만한 거네 라고 하면 이제 조금씩 버티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뭔가 변명같이 들리네요. 헤드레스트가 너무 낮아요 지금. 헤드레스트를 좀 잠깐만 이게 올린 게 아니네. 올리는 건 이걸로. 이게 이걸로. 이게 헤드레스트가 전동이야. 이래야지. 자동차 회사가 사실 가만 보면 어떤 회사는 되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이렇게 안전사양에다 신경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헤드레스트가 전동인 게 전동인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헤드레스트를 운전자마다 다르게 세팅하잖아요. 운전자마다 이게 다르니까 1번 운전자, 2번 운전자 했을 때 다른 회사들은 이 각도만 조절되고 헤드레스트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레스트 위치까지 메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헤드레스트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시트를 앞뒤로 움직여도 헤드레스트가 같이 올라가요. 앞으로 당겨도 올라가고 뒤로 밀어도 올라가. 그러니까 항상 맞춘 다음에 내려야 돼요, 헤드레스트를. 앞으로 옮기잖아? 같이 움직여 올라가. 또 뒤로 하잖아? 또 올라가.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올라가요. 네, 헤드레스트를 어쨌든 올려주는군요. 네.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요 옆에 이렇게 막대기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막대기? 이거 네. 여기 벤츠만 이렇게 벤츠랑 BMW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게 있음으로 해서 되게 옛날 차 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고집한가? 이게 약간 클래식한 면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직관적이긴 해. 악당이 막 쫓아와. 저기서 막 오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제가 막 덤비려고 해. 그러면 당장에 딱 잠궈야 되는데 그때 당장 딱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 승객은 소중하니까 승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굉장히 급하게 딱 잠글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문을 열려면
이쪽에 손을 안 대고 문을 열려면 당길 수가 없잖아. 요걸 2번 당기면 열립니다. 이거. 한 번, 2번 당기면 열려요. 굉장히 좀 직관적이긴 해요. 그리고 밖에서 이게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거든요. 보통 차들이. 길에서 사실 GLC 보면 우리 은근히 무시하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아니 쟤는 뭐 야 벤츠 GLC 갖고서 뭐 폼되네 뭐 이런 느낌 사실 있었는데 그래요? 가격표를 보는 순간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셨구나. 내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격이 이렇게 비싼 차인지 몰랐어요. 이 기준이 네.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 언제 바뀌었냐면 이게 8천만 원이야. 팰리세이드가 나오고부터 차의 기준점이 다 바뀐 거야. SUV는 싸야 된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기본적으로 너무 착하게 나왔잖아요. 가격이 한 4천만 원이면 완전히 풀옵션으로 그냥 네. 막. 풀옵션 하더라도 5천이 안 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나오면서 모든 차의 차량 가격에 수입차든 국산차든 기준점이 돼버린 거. 그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얘기하고 물어보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팰리세이드가 그만큼 럭셔리하게 잘 나왔다는 얘기겠네요. 잘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기준점이 되면서 이 차가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가 아닌가? 그런 저는 벤츠가 최근에 디자인이 실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제일 저는 칭찬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네. 지금 C에도 들어가 있고 S에도 모든 차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패드가 스티어링에 패드가 2개가 달려 있잖아요. 요거 조이스틱 같이 이렇게 이게- 문지르는 거. 네, 그렇죠. 나도 이게 이름이 뭐야 패드야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터치 컨트롤 패드래요. 이걸 패드라고 불러요? 네, 이게 정말 다른 거 작업 필요 없이 버튼 패드 하나만으로도 이 컨트롤이 다 되니까 또 누르면 또 적용되고 사실 확인되고 하니까 많은 너무 편한 것 사람들이 같아요. 요게 혼동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요게 버튼들이 많아지고 기능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혼동하기 쉬운데 벤츠는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요거는 네. 요거는 개방. 요걸 네. 요렇게 2개를 나눠서 하니까 훨씬 이해하기 네. 쉬운 거예요. 솔직히 버튼 터치패드 패드 하나만으로 이 차의 모든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스티어링에서 손을 놓지 않고도 한 손을 떼고 이게 버튼 누르지 않고도 컨트롤이 되니까 그쵸. 너무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많은 잘 맞는 것들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사실 이 많은 기능을 다 혼동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너무 잘 그래서 가고 내비게이션은 있는 것 길을 같아요. 잃는데 이게 진짜 훌륭하네요.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루두루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달리는 느낌도 엔진이나 뭐 밸런스나 이런 거 너무 좋고 처음에 딱 차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건 고급차 하는 게 딱 있어요. 죄송해요. 소프트 클로징 없잖아요. 소프트 클로징은 없고요. 클로징은 없는데 처음에 문을 탁 닫는 순간부터 이 고급감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 소리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 이걸 닫을 때 소리가 착 솔직히 요 벤츠 모든 소리. 자동차 회사가 그걸 하지 않을까요? 하긴 하겠죠. 네. 하긴 하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벤츠 느낌이라고 해서 모든 차에 다 통일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C클래스급의 SUV인 거고 이게 뭐 G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들이 다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이런 건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착 들어맞는 그런 느낌. 착. USB-C가 들어가네요. 이제 USB-A 안 들어가고 USB-A가 아예 없어. 그걸 뚫어갖고 그냥 USB-A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네. 아니 근데 USB-A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지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USB를 안 쓰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A는 아예 안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없으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써 보편적인 거는 음. 아직 바뀌기는 시점이잖아 C로. 그러면 아직까지 둘 다 동시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죠. 저는 사실 이 포트는 빼서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맞아. 딱 껴서 이렇게 쓰고. 안 빠지나? 그러니까 혹시 설마 설마 안 빠지네. 안 빠지죠, 안 빠지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 사실 A는 없어질 테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이 차 8천만 원짜리 차인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 버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잖아요. 아하. 쿨링이 없네요. 통풍 시트가 네, 엉따는 있는데 엉따 있는데 쿨링이 없어. 엉시가 다 필요한데 사실 독일 차들이 엉시에 굉장히 뭐랄까 인색하죠. 왜냐면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덥지 않거든. 그 독일은 건조해. 그러니까 여름이 더워도 그렇게 뭐 바람 불면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덥고 습해서 땀이 꽉 차잖아요, 등에. 그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불쾌하지 않은 거야. 한국 소비자들은 되게 원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이 사실 엉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가져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차가 지금 AMG 패키지가 적용이 안 된 차잖아요, 이 차가. 아 그래요? 네, 7,950만 원짜리예요. 지금 우리 타고 있는 차가. 7,950만 원. 네. 갑자기 착하게 들리기도 한다. 자, 7,000대라서 왜냐면 8,400하고 7,900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느껴지네요, 이상하게. 이 앞자리가 7이냐 8이냐가 상당한 차이로 느껴지네. 네, 근데 50만 원만 넣으면 8,000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건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소비자와 이게 잘 모르는 소비자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GLC 이 차를 살 건지 X3를 살 건지. 그거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도 지금 굉장히 좋은 차고 X3도 뭐 아주 매력적이죠. 스타일링의 차이가 좀 있달까? 이 차는 지금 사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좋은 차예요. 다 갖고 있어. 내비만 빼고. 아 내비. 네. 이게 벤츠 내비가 이게 마음에 안 드네. 벤츠 좀 됐다가 다시 돌아가네요. 아, 그러네. 벤츠 좀 됐다가. 얘가 자꾸 해. 아 지금 이게 300인데 GLC 300인데 300도 느낌이 좋네요. 달리는 느낌이 거의 이 정도면 우리가 사실 GV80을 타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GV80이 가속력이 약간 묵직. 약간 너무 묵직한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치고 나가는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이랬거든요. 근데 얘는 가솔린이라서 그런지 솔직히 GV80은 3.5 터보가 나오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GV80은 3.5 터보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6기통 차는 그 스타일하고 안 어울려요. 그렇죠. 6기통 디젤은 조금 좀 더 묵직한 차의 디자인이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늘씬하고 굉장히 스포티하고 근육질의 자동차로 디자인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런 나가는 느낌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 디자인의 그 나가는 느낌은 조금 둘이 매치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스티어링은 아직 제가 안 잡아봤는데 네. 스티어링이 큼직한 게 그립감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벤츠는 그냥 좋아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서 실망을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구나 딱 벤츠 하면 요 정도 해주겠지 하는 그거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런데 실망도 끼치지 않지만 와우하고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진 않아. 벤츠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기능 적용에서도 보수적이고 그 기능 구현에서도 거의 완벽을 기하는 타입이고 약간 차근차근 천천히 발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완전 1등이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예전엔 BMW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압도해 버렸거든요. 앞으로 전망을 본다면 어떻게 보고? 벤츠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벤츠가 잘 나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예 스포티함에 대해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세당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남자라면 막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스포티하게 막 서킷 가고 남자가 차 사이로 막 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줄었습니다. 남자들의 모조가 좀 줄었달까? 전 세계적으로 스포티가 점점 가라앉고 포르쉐가 911이 안 팔리고 이제 잘 팔리는 차가 뭐냐면 마칸이에요. 카이엔도 안 팔려. 터보도 안 팔려. 그냥 마칸의 기본형이 가장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다르죠. 우리나라는 마칸은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포르쉐는 이제 마칸 만드는 회사라고 할 정도로 마칸이 많이 팔리는 그런 회사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BMW가 줄어들고 벤츠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럭셔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방향성이 편안한 럭셔리. 볼보가 뜨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안전, 편안함, 그리고 럭셔리, 요게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된 거죠. 스포티함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건 결국에는 벤츠 같은 브랜드가 아닐까. 코너링도 포매틱이니까. 벤츠의 이 느낌이라는 거는
벤츠 바였어. 벤바. 벤바. 좋잖아요. 아니 벤츠 좋은 걸 어떻게 해. 벤츠는 진짜 애초에 벤츠는 좋은 메이커예요. 이 벤츠 배지가 딱 붙어있는 순간 차의 그 느낌이라는 게 차의 그 이미지라는 것부터 확 바뀌는데 거기서 그게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쌓인 거죠. 나가긴 잘 나가요. 258마력. 좋네요. 나가는 느낌 좋아. 스포츠카. 만족스러워. 좋아요. 느낌이 터보렉은 옆자리에서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터보렉 사실 우리가 터보렉이라고 생각하는 거 대부분이 터보렉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변속기 때문에 되게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가뿐하고 굉장히 사뿐한 요런 느낌을 바랬어. 사실 사람들이 딱 바라는 그런 주행 감각을 정확하게 벤츠는 꿰차고 있어요. 요거 사실 꿰차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잘못하면 지나치거나 잘못하면 조금 약간 RPM이 낮을 때랑 높아질 때 그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어. 이게 언제 터보가 작동되는지 알기 어렵도록 250마력, 260마력 정도 되는 차들이 정말 260마력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차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250마력 차라고 하는데 타보면 이게 250이라고? 200 중반이면 이렇게 돼야지. 좀 더. 좀 밟으세요 좀. 밟고 있는데 안 나가.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260마력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코너 중간에서 얘는 약간만이라도 로스가 생기면 그걸 이제 토크를 조금 줄여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변속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변속이 안 되는 차가 꽤 많습니다. 이 차도 코너링 할 때 이 차 지금 코너링을 하고 있네, 약간 요거 변속 지금 하면은 얘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변속 시점을 이게 핸들 풀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그런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중간에 가속 페달을 어지간히 밟아도 이런 상태에서 가속 페달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프트 다운하고 RPM 확 올리는데 코너링 중간에서는 가속 페달을 좀 밟아도 시프트 다운하고 RPM을 확 올리지 않습니다. GLC 쿠페를 타보고 싶었는데 사실 쿠페는 아니고 SUV를 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쿠페 지금 봤을 땐 굉장히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SUV도 뭐 좀 더 와일드해 보이고 나는 SUV를 선호해 라는 사람한테는 뭐 괜찮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게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이 GLC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자동차들 보면 요 램프를 이렇게 고지고대로 이만하게 쓰는 회사는 거의 없죠. 이제는 요걸 얇게 요 정도 크기로 줄여 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LED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차 처음 나올 때만 해도 LED가 그렇게까지 정말 모든 차가 LED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식으로 좀 더 큰 공간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상하다, 헤드램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너무 밋밋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쿠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저거의 절반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차는 지금 SUV, 여기 있는 차는 지금 쿠페예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저는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단연 쿠페인 것 같아요. 단연 쿠페가 더 예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쿠페가 더 많이 팔리는데, 근데 우리가 쿠페 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쿠페는 머리 공간이 일단 괜찮아요. 괜찮은데 타고 내릴 때 약간 이쪽으로, 어쨌든 루프가 내려오니까 이 타고 내릴 때 조금 부담이 있고요. 근데 뒷좌석 앉았을 때 무릎 공간 뭐 괜찮습니다. 머리 공간 살짝 이렇게 뒤로 했을 때 여기에 헤드레스트랑 요 천장이랑 요 사이에 머리가 붙어요. 그러니까 쿠페는 확실히 쿠페군요. SUV 쿠페들은 상대적으로 뒷좌석 머리 공간이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뒤로 이렇게 젖히면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 머리가 닿아요. 조금 이거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USB-A는 완전히 없어졌네요. USB-C만 2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바뀌어야죠. 사실 USB-A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출력도 적고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다 어댑터 끼면 되죠.
네, 그런 거는 사실 당연하게 이제 바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어벤트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나마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고급차라면 여기 어디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어서 버튼을 누르고 뭔가 3존 에어컨 같은 걸 지원한다면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시승차는 다 기본형이고 프리미엄은 아닙니다.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가죽 시트도 지금 기본형에는 아마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인조 가죽이 들어가네요.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데 천연 가죽으로 아마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들어갈지 아니면 그 또한 이제 인조 중에서도 고급 인조 가죽으로 넘어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 고급 인조 가죽은 천연 가죽보다 좋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알칸타라가 세무보다 더 좋은 걸로 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이 팔걸이 같은 경우도 뭐 그런대로 뭐 암레스트 잘 돼 있는데 그렇게 인체공학적이진 않습니다. 열고 여기다가 이제 자잘한 것들을 조금 넣을 수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신다면 여기에 뭐 금목걸이라든지 뭐 다이아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는 데잖아요. 다들 그렇게 쓰고 계시죠? 여기 이제 컵홀더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것도 고급스러워, 그죠? 나오는 것도 고급스러워. 컵을 홀드해 주는 게 잘 되고요. 그래서 불만은 없는 그런 컵홀더입니다. 이 부분을 열어서 컵홀더가 있는 차들은 그 컵홀더 위치에 뭐 넣겠어요? 핸드폰 넣습니다. 보통 핸드폰 넣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핸드폰이 들어가나? 이렇게 딱 들어가네? 딱 좋은데? 딱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되네요. 약간 익숙해지면 뭐 별 불만 없이 이렇게 핸드폰 거리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문짝을 닫는 순간 아, 내가 벤츠에 탔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도 아, 벤츠에 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쿠페는 아니고 SUV거든요. SUV 같은 경우는 유리가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두 개의 유리가 두 개의 블라인드, 전동 블라인드로 이렇게 가려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합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훨씬 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머리 공간도 더 있어 보여요. 훨씬 더 좋아요. 잠깐 이게 더 좋으네. 어쨌든 만약에 뒷좌석을 조금 더 중시한다면 이게 SUV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페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확실히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머리 공간이 완전히 부족한 건 아닌데 좀 답답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고요. SUV는 유리까지 주잖아. 근데 값은 더 싸. 그러니까 뒷좌석을 위해서 이걸 선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앉았을 때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뒷좌석이고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적어도 실용성을 놓고 본다면 사실 쿠페보다는 SUV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GLC 쿠페 그리고 GLC SUV를 시승해 봤는데요. 이 두 차 모두 아주 훌륭한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이제는 옛날같이 벤츠니까 이제 그냥 모든 게 용서돼 이런 시대는 좀 지났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해도 자신만의 어떤 특장점을 내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벤츠 배지가 주는 이 위압감 그리고 이 고급스러움은 사실 다른 어떤 브랜드도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강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츠가 지금은 앞서가는 수입차인 거고요. 아주 잘 만든 자동차 그리고 아주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였는데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지가 가진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 근데 이야 마이바흐예요. 마이바흐인데 길이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지하 주차장으로 온다는데 왜 여기로 와버렸어요? 이야 마이바흐 S650입니다. 야 세상에 얘는 좀 평범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네네 약간의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은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어서 안 보이실 텐데 필요한 경우는 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레일이 저기 보이네요. 그래